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67강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그 8글자는 반개이윤, 좌시아형의 8글자입니다. 네. 자, 문 선생님 이제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반개이윤 할 때의 네. 반자는 강이름 반이고 개는 신의 개자입니다. 이자는 저 이자, 윤자는 다스릴 윤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하나씩 의미를 풀이하기보다는 반개와 이윤 이렇게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시아형 할 때의 좌는 네. 돌 좌자, 시는 때 시자, 아자는 이게 언덕 아자이고요. 형자는 저울 형자입니다. 그래서 좌시아형은 시대를 돕고, 그 다음에 아형은 또 이게 고유 명사예요. 예전에 네. 상나라 때 관직 이름이거든요. 재상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시대를 도왔고 아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글자만을 보면 제 67강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네. 한참 풀어놔야지 네.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자를 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또 네.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자, 반자부터 볼까요? 이 반자는 설문에 이제 소전체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문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설문 소전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돌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번호라고 할 때의 번자, 네. 이것이 이제 발음 성분으로 쓰인 형성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자 설명하실 때 이걸 강이름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에 돌석이 들어가 있다면 네. 돌로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원인인가요? 원래 뜻인가요? 그렇죠. 설문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돌화살촉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음이요, 돌화살촉이라고 할 때는 반으로 읽으면 안 되고 파라고 읽어야 되는 그 발음이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반개라고 할 때 그 반자, 물 이름이, 강 이름일 때는 이걸 이제 반으로 읽어서 오른쪽이 발음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네. 글자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그 다음 글자는 네. 이제 신의 개자인데요. 네. 왼쪽이 이제 물수니까 이게 신의하고 의미상 연관이 있고, 네. 오른쪽이 이게 해자인데, 네. 어찌 해자입니다. 어찌 네. 해. 그래서 이 글자가 발음이 돼서, 지난 시간에도 기역 계통하고 희읍 계통이 이제 설근음, 뒤에서 그 혀 뿌리 쪽에서 나는 소리라고 설명해 주셨듯이 이것도 이제 발음 성분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보여주시는 지금 이제 자형들을 보면 네. 조금 다르네요. 지금 그렇죠. 천자문에 실려 있는 물수변이 있는 예. 개자와 좀 다르네요. 맞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설문해자에는 사실 네. 물수변이 있는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없군요. 예. 네. 설문해자의 시대에는 지금 설문소전이라고 되어 있는 요 형태가 이제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네. 왼쪽에 있는 네. 요것과 그 다음에 물이 합해져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개자가 됐는데 그렇죠. 설문서전에 있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예. 곡으로 쓰고 있는 요 네네. 부분은 왜 들어간 걸까요? 요거는 이제 계곡곡자인 거죠. 이 신해라고 하는 신의 개자를 설문해자에 보면은 네. 이제 통하지 않는 네. 곳에 있는 물이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예. 흘러가는 거기서 흐르고 마는 그렇죠. 그런 계곡물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강이나 뭐 바다처럼 서로 네. 이렇게 통하는 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 곡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해서에서는 그러니까 요 형태가 발전이 돼서 이제 이렇게 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요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식으로 사용되는 이제 신해라는 의미의 개자는 아래에 새로 네. 물수가 붙은 것을 사용하고요. 위에 것은 원래 옛날부터 있던 글자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이체자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글자 반자와 같이 붙여서 반개라고 하는 게 네. 이제 특수한 이름이다. 그렇죠. 뭔가를 부르는 이름이다 하셨는데 네. 어떤 이름인가요? 네, 반개는 네. 강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반개에서 이제 지내고 있던 강태공을 찾아가서 이제 인재를 초빙했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강태공이 그 낚시 네.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 네.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이 이 반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개라고 하면
바로 주문항이 조빙한 강태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 글자는 저이자인데요. 저라고 하면 이그저 이것저것 그렇죠. 그것 뭐 이 사람 저 사람 예. 그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네네. 대명사라는 그렇죠. 뜻이죠. 지시대명사에 네. 해당하는 저이자인데 아마도 그런 종류의 단어는 네. 처음부터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니까요. 네.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글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네.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를요, 은상시대의 성인이다, 나라를 다스리던 자다 해서 아예 이윤을 가리키는 글자로 설명을 해놨어요. 구조 자체를 보시면 인과 윤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다스리는 사람, 이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윤자를 이제 같이 보면서 네네. 한번 이제 예, 이윤을 보겠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자, 윤자를 보시면 이 네. 글자는 갑골문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글자에 이르기까지 구조가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자형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이 글자는 우리가 많이 봤었으니까요. 여러 번 이거는- 출연했죠.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손을 의미하는 글자고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의 문제인데 손에 잡고 있는 그 네. 무엇이 그렇죠. 어떤 것이냐 이거죠. 대체로는 붓을 들고 네. 뭔가를 이제 기록하는 아. 일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이 글자를 경우에 따라 이 글자요. 이거 률자거든요. 률자. 네. 네. 그래서 요 글자하고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률자가 이제 붓으로 보통 풀이되죠. 그렇죠. 그래서 붓필자에도 음. 요게 성분이 그렇죠. 들어가고 붓필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네. 이게 이제 붓필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 법률할 때 률자에도 요 네. 성분이 들어가죠. 그렇죠. 법률할 때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제 붓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에서 그렇죠. 예. 비롯되었다. 그 붓을 손으로 네. 잡고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을 해보는 네. 거죠. 이 글자가 이제 근문으로 가면서 네. 획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네요. 네, 이러면서 약간의 변화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서 조금 본 듯한 글자가 있지 않나요? 여기다가 입구를 더하면 네, 인공군자가 되죠. 맞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인공군자를 보면서는 어디가 손이고 뭐 이런 거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옛날 글자로부터 쭉 추적을 해서 현재 글자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아, 손으로 뭐를 잡고 있고 네. 그 아래 입이 더해진 게 인공군자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윤자인데 네. 원래 의미는 다스릴 치자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아, 설문에서는. 다스릴 치자는 이제 써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네. 잘 알고 계신 이 글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자, 윤치하면 그야말로 한 단어로 다스리다 아.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네. 우리 문장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윤의 이름으로 쓰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네 글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네. 구절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돌 좌자인데요. 네.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글자는 왼 좌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돌 좌자는 이렇게 쓰는 글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음, 천자문에 들어가 있는 글자도 이 사람 인명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글자죠. 예. 예. 그런데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날 왼쪽 좌로 왼 좌로 쓰는 그 글자가 원래 돕다는 의미의 좌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글자가 왼쪽이라는 방향, 방위를 나타내는 글자로 전용이 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돕다는 의미를 위해서 사람 인자를 이제 붙여준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이 근문의 자형에는 네.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왜 네. 이렇게 조금 다른 자형들이 나오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지금 쓰는 이 형태가 이제 여기에서 발전된 네. 이 형태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자형은 입구가 들어가고 네. 어떤 자형은 말씀원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장인 공자라고 해서 어떤 기구 같은 거죠. 그게 들어간 글자가 사용이 되고 이 세 가지가 사실 손으로 돕는 일을 하는 건데 입으로 호령을 하면서 도울 수도 있고 네. 말을 하면서 이제 보조를 맞춰서 도울 수도 있고 기구를 사용해서 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보여주신 근문의 자형에 의하면 이제 손의 자형이 왼쪽으로 있을 때는 손목 자체가 왼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자형일 때는 이렇게 해서 네. 손목 자체가 오른쪽으로 해갖고 구별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의 그 해서자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네. 표현을 하기가 어. 좀 어렵다 보니 오른쪽 우자도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요, 이것도 도울 우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입구가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오른 위에도 입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왼쪽을 뜻하는 좌자에도 입구자형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게 대단히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손을 사용해서 돕다 보면 이제 좀 맞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말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손으로 돕든 저쪽 손으로 돕든 네. 또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입구가 첨가된 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글자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때 시자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시간, 네, 시절, 사시 네. 이럴 때 굉장히 그렇죠. 많이 쓰고 네. 있는 글자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쨌든 태양의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글자는 태양을 의미하는 일자가 들어간 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절사자거든요. 이제 절사자는 지금의 형태로 보면 시하고 사하고 하니까 이제 발음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예. 그런데 고문자로 가면 조금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 글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편방이라고 하는 게 갑골문에 오른쪽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갔네요. 네. 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간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발이네요, 발. 네. 네. 발이 있고 이제 바닥에 이제 땅이 있고요. 이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네, 갈치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지자가 있고 아래에 태양이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는 위에 있는 지자가 지, 시 해서 이제 발음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상상력을 넓게 네. 한번 발휘를 해서 그 태양계의 원리로 보면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만 지구에서 보면 해는 늘 한 자리에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뜨고 지는 자리가 이렇게 뜨고 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가 가야 하루가 가고 달이 가고 한 해가 가는 거니까 네. 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해가 간다. 시간이 간다. 그렇죠. 그렇죠. 날이 네. 간다. 네. 이게 곧 시간이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글자가 딱 이해가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건 이제 고문자의 형태에서는 그게 딱 받아들여지는데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자에서는 이제 갈지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글자가 많이 변해가지고 네. 근문의 단계로 오면 이렇게 손을 의미하는 글자가 첨가가 되면서 네. 이게 위아래가 결합이 되어서 네. 오늘날에 이제 절사자처럼 되어버렸고 네.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발음 성분으로 계속 이제 활용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요새 와서 해서의 자영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요 편방이 우리가 절사로 해석하지만 요 위에 있는 요것이 발의 모양에서 변형이 됐다는 게 짐작도 그렇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데 표토같이 보이죠. 예. 근데 이게 발로 가고 있는 모양으로부터 요게 또한 발음도 나타낼 수 있는 네. 성분이다라는 거가 네. 좀 기억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할 때 시자도 이렇게 쓰는데 요 옆부분이 발음 부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자를 배우셨고요. 네. 그 다음 글자 한번 보실게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아자고 네. 언덕 아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편방이 이제 언덕을 의미하는 언덕 부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가자니까요. 가아 해서 이제 발음 성분으로 발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설문의 근문부터 해가지고 모양에 네. 큰 변화가 없이 언덕을 의미하는 글자와 가자로 구성된 형성자인데요. 네. 설문에서는 이게 네. 릉자, 구릉이라고 할 때 언덕 릉자 있죠. 네, 그래서 네. 언덕이라는 의미로 풀이를 해놓고 네. 또 하나는 구분 언덕이라고 해놨어요. 구분 언덕. 예, 굽어 있다.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평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넓은 언덕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글자가 굽었다는 의미도 많이 나타내요. 예를 들면 아부한다 할 때 아자 있죠? 아, 네. 그때 이 글자를 씁니다.
아부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굽혀가지고 어. 남에게 갖다 붙이는 거죠. 남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굽었다는 의미가 거기서 확대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첨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요. 어. 또 곡학아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네. 곡학이라는 게 학문을 굽혀가지고 그렇죠. 아세라는 게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덕 아자에서 굽었다는 의미가 또 쓰이고, 예, 그래서 아첨하다 이런 의미로까지 단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자, 네. 이 형자는 네. 이게 이제 저울이라는 의미, 저울 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글자 자체를 보시면 그런 의미가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보는 설문의 소전은 이제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보통 이 행자로 네. 다니는 길거리를 뜻하는 그렇죠. 글자였죠. 네네. 네. 근데 설문에서는 이 네. 부분이 발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요건 발음이다. 예.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게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네. 지금의 글자를 보면은 이게 물고기 어자의 밑에 점네개가 빠진 건지, 뿔각자의 밑에 부분이 빠진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네. 소전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뿔을 상영한 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큰 대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 글자가 네. 소가 뿔이 나 있는 채로 사람을 이제 들이받으면 사람이 이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네. 소의 뿔에다 이렇게 가로로 막대기를 큰 막대를 대놓는데 네. 그 소 뿔 가림 막대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네. 아이고 복잡한 글자네요. 소의 뿔을 막기 위한 네. 가로된 네, 나무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형이라는 그게 거죠. 첫 번째 이 그 자형에서 보이는 음. 의미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확대돼가지고 소가 사람을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이제 방어해 주는 거, 막아주는 거 이런 방어하다. 의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로로 되는 거니까 가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저울을 잴 때에 그 추를 달아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울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재다 이런 네. 뜻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렇죠. 헤아리다. 우리가 도량형 할 때도 이 글자 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재고 헤아리는 것을 이 글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글자들도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입시 전형 할 때요. 네. 전형 할 때 형자를 이 글자를 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람을 가려서 인재를 뽑는다고 뽑는 할 거. 때. 예. 잘 헤아리고 네. 비교해 보아서 뽑는다 그래서 네. 형자가 그렇게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또 네. 균형을 잡는다 할 네. 때도 이걸 쓰죠. 그렇죠. 저울을 매달아서 이제 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글자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지금 현대 어휘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글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자 다음에 형자가 붙어서 네. 이 아형이라고 하는 게 상나라 때에 재상 정도를 지냈던 재상의 이름이었는데요. 네. 그 유래를 보면은 상나라 탕왕이 이윤을 아형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됐다. 해요. 애초부터 이윤에게 붙여진 음. 이름이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좌시 아형이 이제 풀이가 났는데 네. 좌시라고 하면은 시대를 도왔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아형은 이윤을 지칭하면서 이제 재상의 관직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대를 도왔고 아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67강을 이제 배우셨고요. 네. 다음에 배우실 68강의 8글자는 엄택곡푸, 미단숙영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